최욱 배우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하고 저희 앉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영욱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흔치 않고 실제로 무대에서 상영하기까지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에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약한 영혼과 함께도 넥스트액터로서 이 작품 관객들과 만나게 된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영화 네. 제 이후로 스크린에서 약간 영상 처음인 것 같아요. 게다가 4회 7회는 부산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렇죠, 녹차긴 맞아요. 하죠. 네.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네? 슬퍼요. 갑자기 이렇게 수호가 깨서 등장하니까 좋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관객분들 네. 아까 또 오자마자 사실 저희 야외에서 관객분들 만나다가 이렇게 극장에서 함께 상영을 보고 난 다음에 관객분들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선글라스를 쓰고 왔는데 누가 저보고 쌍수하고 왔어요. 그래서 안 했거든요. 그때 잠깐 이제 그게 제 컨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왔어요. 매분마다의 어떤 컨셉에 되게 충실하신 분이셔서 오늘의 지금의 컨셉은 뭐죠?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입혀 주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용마랜드에서요. 네. 정말 그때 당시 정말 더웠어요. 정말 더웠고 그 용마랜드 분량을 한 4, 5일 찍었던 것 같은데 되게 진짜 같이 이제 더 엄청 배우분들끼리 가까워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현욱 씨가 그때 라면도 끓여줬다. 네. 제가 라면을 그때 이제 막 한 스태프분들 분량 그 개수까지 생각해가지고 사가지고 그럼 몇 인분을 끓인 거예요? 그냥 눈 그걸로 눈대중으로? 네 눈대중으로 네. 해가지고 그랬어요. 몇 인분인 건 자세히 생각 안 나고 네. 그냥 되게 많이 이제 끓여서 나눠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 밥차도 있고 뭐 밥 먹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순간에 같이 스태프들과 라면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오르시게 된 거예요? 집에 라면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사실. 근데 이제 무슨 라면이었는데요? 오징어 짬뽕과 신라면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라면을 그래도 하루 정도는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가져가서 끓여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4화와 7화는 또 특히나 수호의 액션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회차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네. 특히 7화 같은 경우에는 뭐 책을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민 감독님께서 이 정도면 배우가 너무 탈수가 온 상태여서 그만 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현욱 배우가 할 수 있어요. 또 하겠어요. 라고 해서 감독님이 정말 우셨다고. 저도 책 보고 알았어요.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네. 진짜 몰랐는데 그때 그 7화 그 이제 차은민 배우랑 같이 했던 그 합이랑 다 해서 정말 막 이렇게 막 대자로 멀어서 막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약간 아쉬운 부분이 계속 하나씩 보이니까 좀 더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체력이나 상태를 뛰어넘는 어떤 슈퍼파워 같은 것들이 그런 순간에 나오나요?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매 테이크마다 만족을 항상 하지 못해가지고 그거를 좀 더 뛰어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특히나 그런 액션씬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래서 좀 더 체력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 최종적으로 찍었던 씬은 만족도가 더 높았던 건가요? 저는 결과물을 봐도 항상 물론 너무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하는 건 너무 저도 정말 감사드리지만 저한테는 되게 약간 부족한 점만 보여서 그거를 좀 더 항상 이제 더 나중에 이제 더 발전으로 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요. 네네. 그래도 저희가 이 책의 표지를 약한 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작품은 비교적 그래도 후회 없이 가장 열정적으로 후회 덜 남긴 작품이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웨이브에 이제 OTT가 풀린다고 들었었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분들이랑 같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그냥 후회 없이 찍었던 것 같아서 결과 상관없이. 그래서 저의 필모에 있었을 때 정말 제일 좋은, 그리고 정말 치열하게 찍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얼굴 만족스러워요, 이 얼굴은? 근데 저는 뭐 만족스러우시다면 저는 항상 만족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네, 이것도 현장에서 만들어내신. 네, 완전 그건 현장에서 만들어냈었어요. 이제 그 패거리 분들이 담배를 자주 피시는데 이제 그냥 수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담배는 알아서 피고 그냥 건강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냥 그렇게 대사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신기해요. 되게 그런 걸 결과물을 보면 네. 진짜 그냥 그 상황에 맞게 그냥 그런 대사들은 툭툭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만큼 뭐 준비를 많이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작은 애드립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많이 시뮬레이션을 혼자서는 많이 하고 좀 거기서 적용시켜보는 형태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약한 영 대본은 좀 대사가 많이 없었어요. 다른 대본에 비해 그런 공간들이 되게 많아서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혼자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현장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이제 약한영 감독님, 수민 감독님께서 항상 이제 현장에 와서 제지를 해주셨고, 근데 사실 그것 제지를 또한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사실 준비를 하고 간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네. 아니 수민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수호는 수호는 계속 자는지 그렇게 많냐. 그리고 계속 애를 왜 이렇게 자꾸 깨우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되게 원치 않았던 긴 잠을 자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니 기회가 되는 한 최대한 자주 깨우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근데 사실 깨 있는 상태로 나와도 상관없는 장면인데 그쵸. 항상 그 깨기까지의 과정을 꼭 찍으시더라고요. 네. 네. 감독님이 생각하신 거였어요.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에 수호가 이제 식물인간이 됐을 때를 아마도 생각하시고 계속 저를 재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잠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누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자다 깬 얼굴 중에서는 1등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자다 깨진 않았어요. 쌍꺼풀 약간 만들고 네. 실제로 정말 자다 깬 그 상태를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실제같이 보일 수 있을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왜 사람들이 자다 깬 클리셰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일 거다. 근데 되게 그 클리셰를 깨는 느낌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실제로 많이 자서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에 죄송할 건 아니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이제 연기하면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래도 경험이 많이 있어서. 네. 그 시은이를 마지막으로 찾아가던 결국은 시즌 2의 마지막 대사가 이어지게 됐었던 시은의 집에 방문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죠. 여러분 이미 금방 보셨으니까 사실 굉장히 더 생생하실 것 같은데 그 순간 우리가 본 거는 사실 편집상에서 본 거는 수호 눈에 그렁그렁 사실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오르지는 않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제가 대본을 봤을 때는 그리고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눈물이 사실은 원래 떨어졌었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그리고 제 바스트였는데 그 앞에 이제 박지윤 배우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감독님께서 갑자기 다급하게 오셔가지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근데 물론 어느 감정에 따라도 다르겠지만 저가 느꼈을 때 수호는 시은이와의 그동안 빌드업이 된 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눈물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되게 마음이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 어느 때보다 그 수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의 뒷모습이 정말 비장한 느낌 네네. 같은 게 들기도 했었고 네. 그때부터는 아예 모드를 바꿔서 연기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씬 말고도 이제 계속 시은이 앞에서는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호는. 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생각하고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영희도 그렇고, 항상 그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수호가 그냥 뭔가 혼자 있을 때 좀 생각이 많은 게 표정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라,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수호 캐릭터는 가끔 연기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 시즌 2 맞이하기 전까지도 가끔 생각나기도 했었나요? 투 보면서요. 2를 연기하기 전에 네. 뭐 다른 작품들을 찍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수호라는 이 친구 뭐 자기가 연기하기도 했었지만 어딘가 누워 있을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가끔은. 저 원을 이제 11월 18일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그 웨이브에서 풀렸었는데 네. 그때 이제 다 같이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네, 그냥 그 과정들을 생각하고 수호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아마 궁금하신 점이 꽤 많지 않을까.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는 마이크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러분 질문을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현욱 씨가 골라주세요. 제가요? 네. 아, 어렵죠? 그러면 이번 아까 이제 야외 토크 하신 분들이 다 오신 건가요?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엔 뒤에서부터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하얀색 네. 제일 옷 끝. 입으시 저기 지금 뒤 방금 네네. 네. 둘, 넷, 다섯. 네. 그 클래스 약한영웅 클래스 1에서는 수호라는 캐릭터가 되게 액션 연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클래스 2에서는 짧지만 그런 정적인 장면에서 뭔가 대사가 많이 없고 표정이나 눈빛으로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연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현욱 배우님이 느끼시기에 그런 액션 연기랑 그리고 정적인 장면에서 하는 그런 감정 연기 중에 물론 둘 다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좀 더 자신이 있는 연기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자신이 있는 느낌. 뭐 다 멋있죠. 네.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하는 건 저의 눈빛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눈빛에서부터 리액션도 그렇고 그런 게 다 눈에서부터 보는 시야에서부터 묻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면서 연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거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연기가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네, 저는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눈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액션이다, 감정이다, 뭐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그 눈빛. 네. 액션도 좋아해요. 네. 액션 좋아합니다. 액션 진짜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감독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카메라에 정말 멋있게 잘 잡히는 액션을 되게 잘 한다는 얘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뭐 우리가 현장에서 봤었을 때 저 사람이면 다 해치울 것 같다 이런 느낌 이상으로 카메라에 딱 보는 순간 훨씬 더 이제 앵글이 어디냐에 따라서 항상 염두에 두고 찍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항상 저를 약간 이렇게 위에서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끔 약간, 네, 약간 톰 크루즈 트루먼 쇼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트루먼 쇼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서 약간 세상이 약간 나를 이렇게 찍고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서 그게 이제 좀 카메라 앞에서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그런 감각을 배우가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거고 어려운 거기도 하거든요. 저도 아직 뭐 부족한 면이 정말 많지만 카메라 앞에서 유독 더 집중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뭐 야구를 했을 때의 경험이 됐을 수도 있고 네. 특히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얘기가 이 어떤 포수로서의 포지션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포수로서의 포지션이 그 현장을 전체를 보는 어떤 룬들을 또 키우고 네. 거기에 함께 하는 그 사람들의 위치와 그 사람의 역할에 따른 것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가야 되는가들을 되게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들을 네.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포수란 역할은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좀 지휘하는 그리고 투수의 사인도 맞춰야 되고 이제 다른 팀들의 스타일도 생각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이제 야구했을 때 했다 보니까 연기할 때도 뭔가 저만 생각하기보다 상대 배우분들을 더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게 그런 경험이 이제 야구했을 때 정말 계속 있었다 보니까 그게 좀 배우를 하고 있는 지금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플레이어로서 자기도 여기서 액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체를 보고 그걸 함께 또 해나간다는 게 그냥 단순히 저쪽 어디선가 있는 감독님과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일이잖아요. 네네. 네. 그걸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또 축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쵸. 정말 야구했을 때가 정말 뭐 많이 뒹굴고 많이 뭐 뛰고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큰 자양분이 됐고 그게 배우를 하고 있는 지금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다음 질문으로 가볼까요? 배우님? 저기
그 반팔에 선글라스 걸치고 계신 남자분. 네. 그 다양한 작품을 지금까지 찍어 오셨는데 지금까지 찍으시면서 가장 합이 잘 맞았던 배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합. 약한 영웅으로 이제 지구일을 했으니까 약한 영웅을 이제 통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방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뭐 애드립 같은 그리고 준비해 가는 그런 거를 사실 현장에서 많이들 이제 생각해서 했다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이제 저를 처음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주신 형이 이제 훈경 형이긴 했어요. 되게 그걸 처음 알아주시긴 한 사람이어서. 네. 범석이는 내 맘 몰라줘도 아 근데 저는 뭐 사실 대본 볼 때 범석이한테 더 이입이 많이 됐어요. 네. 그리고 범석이를 그렇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제 입으로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홍경 배우라고 생각하고 홍경 배우 덕분에 저도 수호도 더 잘 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내일 오전 11시에 홍경 배우가 출연하는 미셸이라는 작품이 박세영 감독님 특별전에서 상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보러 가주세요. 네. 다음 질문 할까요? 현씨? 여기 셔츠 입은 네. 만약 수호가 모든 기억을 다 가진 상태로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수호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시은이 집을 나선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억을 안고요. 결과를 알고. 결과를 알고요. 투까지 나왔을 때 그냥 나 진짜요? 그런 선택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꾹꾹 참아서 혼자 부를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범석이를 수호는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시는. 네. 대신.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혹시 현욱 배우님께 약한 영웅의 수호라는 캐릭터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뭔가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단어. 수. 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시 할까요? 아니, 그건 너무 멋진 네, 대답이에요. 그렇죠. 네. 꿈 같은 내가 꿈꾸던 어떤 동경의 친구이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꿈을 꾼 것 같은 네. 네. 그런 해석이 맞는 건가요? 왜냐면 네. 네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꿈이라는 단어는 더 멋있게 들리네요. 수호를 생각했었을 때 뭐 영웅이라든지 정말
동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꿈이라는 단어에서 모든 것들이 좀 더 느껴지고 그 꿈이 다행히도 좀 현실로 클래스 2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사실 꿈 같기도 해요. 네. 제 수민 감독님도 이제 인터뷰에 실린 내용처럼 신화의 인물이라고 처음에 생각하면서 써주셨고 그거를 제가 했을 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수호를 꿈꾸면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은 그 이제 돌아가신 네. 나철 선배님한테 사실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대본 리딩 때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선배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이제 해주셔서 서울숲 가서 이제 한 3-4시간 동안 선배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면서 연기를 가르쳐 주셨고 그 결과가 이제 저는 약한 영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아마 지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욱 배우님, 되게 어렵네요. 그쵸? 네. 근데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근데 잘못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해주세요. 저기 제발 저요라고 써주시는 분은 마지막 분이시니까 앞에 나와서 사실 아까 현욱 배우님 그 야외에서 앞으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네 혼잣말로 했었는데 네, 마이크 주시죠. 모두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 약한 영웅 1과 2 합쳐서 가장 수호 말고 소화를 잘 할 수 있는 캐릭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약한 영웅 네, 원투 다 합쳐서 본인이 소화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또 조금 그래 보일 수 있으니 해보고 싶었던 뭐 그렇게 정도 해도 될까요? 네. 전 범석이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누구나 안수호가 될 수 있고 범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의 생각을 얘기하자면 네.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고 연기도 그리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면도 가지고 저런 면도 가지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진짜 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 앞에서 그거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감정을 더 자신 있게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고 있는 작품들도 재밌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사인회도 하실 테고 약간 이 우주 사건 영화제 이제야 조금 이렇게 좀 둘러볼 시간도 좀 아마 있으시지 않을까. 네, 저도 좀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려고요. 이제 집이 끝나고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놓이죠. 네. 네. 그 웃음을 찾았네요. 네. 맞습니다. 잘했나요? 네. 잘했죠? 잘했어! 되게 긴장을 막 너무 잘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되게 많고. 저도 처음 이런 자리가 이제 기회가 생겨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얘기를 그래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에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주 관객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저희 오늘 또 약한영 GV와 오늘 우주에서의 어떻게 보면 GV로서의 마지막 인사 그쵸, 그쵸.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주에 계시는 동안 정말 잘 즐기시다가 가주시고 그리고 가끔 뭐 저 이렇게 봐도 같이 뭐 하이파이브 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나가다가 하이파이브 부탁드려요.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 되게 힘들게 이 자리에 오신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저희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사이사이에 또 영화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